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작가 겸 가수인 취향 저격수 강백수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현대위아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그 공작기계 산업 분야인데요. 네. 조금은 낯섭니다. 예, 어떤 분야인지 홍쌤께서 설명을 간략히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업재기업의 정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것 같긴 해요. 쉽게 말해서 이제 기계를 만드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마더머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삭 가공, 뭐 성형 가공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뭐 이런 제조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는 당연히 설비들이 있겠죠. 그 생산 설비 자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산업은 경기 동향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시장이 좋아지고 또 아니면 축소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공작기계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위아. 두 기업에 대한 첫인상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오늘 첫인상 굉장히 좋습니다. 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나왔습니다. 오늘 괜한 근자감이 아니라 사실 저희 학교가 이제 두산과 계열에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를 입학사정관제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면접 때 제가 이거에 관련된 답변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아마 스마트 팩토리와 뭐 인베디드 시스템이 등에 오. 관련해서 야. 대원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홍쌤께서 막히시면 제가 한번 오,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데요. 일단 산희 학생한테 질문을 해봐야겠네요. 그러게요. 네. 아니, 오늘부터는 대답을 산이 학생이 해주는 걸로. 그럼 저 산희 학생한테 업계 현황부터 한번 하나부터 들어볼까요? 보고, 예. 그럼 산이 학생이 뛰어나온 두 기업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연봉은 제가 그 부분까지 잘 모르지만 네네네. 뭐 취업률 이런 건 제가 박사기 때문에 반대로 선생님 혹시 현장 취재 좀 다녀오셨습니까?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반응 좀 어땠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쌤께 예, 업계 업계 현황부터 현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산업이긴 한데 네. 그게 한 세 개 회사가 시장을 좀 많이 점유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오늘 얘기한 이 현대위화와 네.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여기는 이제 사업부가 이제 공작기계 사업부가 따로 있거든요. 네. 최근에 또 M&A 뭐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천기계 이 세 개 회사가 생산 이 제조 생산의 공작기계 파트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공작기계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 조사를 산업일보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화천기계는 금형 가공 파트에 강하고 그다음에 두산 공작기계는 주문 제작 파트에 강점이 있고 또 위아는 정밀 가공에 강하고 여기도 이제 똑같은 공작기계가 아니거든요.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각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사실 이 분야가 일본이라든가 독일에 굉장히 오래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최근에는 많이 좀 도전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이번에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그 현장 취재 분위기가 상당히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잘 지식이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제가 인터뷰하는 학우들도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려고 이제 커피를 한 잔씩 먹으면서 다양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네. 아이들이 참 대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지식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산이 학생 본인은 잘 아는데 친구들은 모르니까 네, 얘네는 대학생도 아니다. 약간. 정말 이 분야만큼은 좀 자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학생도 아니다. 자격이 없다. 사실은 제 친구들이 좀 인터뷰를 많이 참여해줘서 네, 한번 솔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재밌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앵글이 현대 영화 마션에 브라코예요. 기록을 남기는 아, 제가 그러네요. 오늘 실제 저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정말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고 싶어서 지금 고향에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면 더 현대 솔직해지네. 위아라 브라코 중에 선호하는 기업 하나 말씀해 주세요. 아 저는 아무래도 일단 모르는 것 같은 느낌. 벌써 모르는 때문에 아마 대중적인 이미지는 현대가 더 좋지 않나. 그 회사가 짱을 몰라도 현대랑 두산은 안다. 근데 주제 자체가 정말 생소하긴 할 것 같아요. 현대하면 사람들이 본인 빼고. 그래도 현대하면 뭐 현대하면. 이거 잘려. 굉장히 잘생겼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친구도 실제 기계공학과 다니는 친구여서 아 기업 자체가? 좀 안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래도 안 그래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이미지가 네. 더 좋은 것 같은데 현대 밑도 끝도 없네요. 정말 생소해 보입니다. 이름만 보면 그런 게 회사 중에 중요한 회사 아닐까요? 이제 거의 다 이름만 지금 아쉽게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산 인프라코어가 좀 난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들어보기에 더 많이 들어보고 뭔가 더 친숙한 그냥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아마 참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담. 그만큼 학우들이 이 전공 기업의 이미지와 좀 이미지에만 너무 몰두하고 이제 기업의 업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우들이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이 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우선 결과를 판으로 한번 소개해드리면 네. 짜잔. 그래도 결과는 네, 두산 인프라코어. 네, 두산 인프로코어가 17명, 네. 현대 위아가 13명으로 네. 4명 정도의 차량 사이로 이겼습니다. 그 비교적 그 결과를 보면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왜 그래도 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왔을까요? 현대가 더 학우들에게 친근할지 몰라도 그쵸? 두산 인프라코어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그래요? 두산 이제 면접을 준비하면서 인프라코어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아마 인지도적인 측면에서 더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저는 두산 인프라코 거기서 봤어요. 어디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잠실 야구장 치어리더 단상에 보면은 아, 그래요?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아, 써있거든요. 그래요? 네. 오, 저는 사실상 네. 보지 못해가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소중한 발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또 네네. 그 치어리더석 저. 때 말을 정확히 해보실래요? 네, 뭐, 치어리더 뭐예요? 예, 뭐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생소해하는 기업이니만큼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부한다면 예. 누구보다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취향 저격수 백수영. 네. 아, 오늘은요, 좀 어렵나요? 아니, 못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의문의 1패를 당했네요. 네. 아닙니다. 제가 있습니다, 네. 오늘. 네? 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산이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럼요. 백스의 노트! 네, 먼저, 재밌게 해주실 거면서. 이런 정말 이 패배감을 안고 진짜 하게 네, 되는. 아니에요. 네, 먼저 현대 위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네.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터미네이터를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터미네이터인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현대 위아 좀 무섭습니다. 아, 예. 왜냐면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지구가 박살나는 영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터미네이터도 그렇고 매트릭스도 그렇고. 정말 스마트하지 못하네요. 이 스마트 팩토리 뭐냐면은 기계가 기계를 알아서 만드는 거고 이게 막 현대 위아가 이걸 상용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네. 현대 위아를 막아야지 인류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비스마트하네요. 이게 미래에서 이제 네네. 그 존 코너가 와서 공격해야 되는 곳이 현대 위아가 아닌가. 공상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요. 그러게요. 네. 네. 스마트 기술이 이제 사실상 시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기계가 모든 네. 것을 대처한다. 이 뭐 첨단 기술의 약간 느낌인데 일단은 현대 위아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대 위아는 지금 작년 매출이 한 7조 한 9천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니까 엄청나네. 이익률도 좀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기업의 업력을 보면 전신은 과거에 기아 기공이었어요. 이게 76년도에 설립이 되고요. 77년도부터 공작 기계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79년도에 자동차용 변속기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82년도 때 이제 수출도 많이 진행을 한 다음에 83년도에
머시닝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밀링 기술들 그러니까 보링 머신이라든가 밀링 머신, 드릴링 머신 뭐 이런 것도 하나로 묶어가지고 막 진행하는 쉽게 말해서 이제 복합 공작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 2000년에 위아로 이제 사명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 현대자동차 계열사로 이제 편입이 돼서 지금의 위아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지금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작 기계 말고 원래 기본적인 엔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구성품을 보면 자동차 원래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약 한 80%, 나머지 부분이 이제 기계 파트 공작 기계 영역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만큼은 산이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고 네네. 싶은데 스마트 팩토리 어떤 건가요? 이 질문을 입학사정관 면접에서 그때 어떻게 답했는지 한번. 학생 네. 스마트 이제 팩토리 들어봤나? 네. 그래서 다른 학우들은 아마 들어본 적 없습니다라고 있겠지만 전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라고 말하고 네. 지금 현재 기계가 공장 현장을 보면 운반과 어떤 수송까지는 하지만 제조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기계가 기계를 현재 만들면서 말 그대로 똑똑하게 공장을 좀 영향을 주는 간질간질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서 면접관님께서 예. 과장 좀 못해서 네. 별로 대단한 대답 아니었어요. 그냥 기계가 기계를 만들고 아니, 근데 스마트니까 사실은 똑똑하다 그랬고 그게 지금 그냥. 백수형님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5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까먹었는데 그래도 자신감은 있습니다, 이 분야에. 알겠습니다. 홍쌤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이슈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네네. 우리가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스티븐슨의 증기기관 발명, 네. 그리고 또 방직기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도심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요. 이때서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산업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죠.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포드에서 진행됐던 20세기 초에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해가지고 분업을 통해서 많은 상품을 생산하는 혁명이 일어나고요. 네. 3차 산업혁명은 한 70년대 이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작기계 그리고 일렉트릭 기술들, 전기 기술들이 들어와서 네. 공장이 자동화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공장들이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고요. 우리가 추후 얘기하고 있는 지금의 4차 산업혁명은 여기에 인공지능, 3D 프린트,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기술들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내가 공작 기계, 프레스 가공 기술을 직접적으로 작업자들이 컨트롤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이제 컨트롤해서 빠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동화되는 거고 다양한 재료,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할 때 종류나 가짓수들이 다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대량으로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적성에서 나올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꼭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접 볼 때 이 정도는 얘기한 거 맞죠? 약간 거짓말이 아닌데 제가 네. 약간 홍쌤이 지금 강연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위축됩니다. 지금. 아니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현대 위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의 노트 다음 장 볼까요? 네, 제 생각에는 경기가 어렵고 하면 아무래도 무언가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망설여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현대위아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경기 불황 속에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해외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작기계 기업 글로벌 탑5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공작기계 업종의 그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하죠. 그 최근 조선업계가 휘청거리면서 공작기계 분야가 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홍쌤 어떤가요?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위기일 때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경기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풍파 없이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은 없거든요. 당연히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왔다 하면 언젠가 또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 빨리 기술을 선점해야 할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설비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중국도 지금 사실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도 거기도 이제 공작기계 산업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위아 같은 경우에는 공작기계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엔진도 이제 생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품과 공작기계를 같이 연구 개발하다 보면 아마 더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꾸려가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안 껴있는 회사가 회사가 없는 없죠. 것 같아요. 그럼요.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은. 네, 알겠습니다. 백스의 노트 다음 장도 한번 볼까요? 저는 옛날에 그 야구장에서 네. 두산 경기 때 예. 그 두산 인프라코어를 봤던 기억 때문에 예. 두산 인프라코어는 그냥 영원히 두산과 함께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 두산인 듯 두산 아닌 두산 인프라코어가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공작기계 사업을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이 참
저는 속상했을 것 같은 게 되게 꾸준히 흑자를 내던 알짜배기 분야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MBK 파트너스의 인수가 되었다고 하네요. MBK 파트너스는 전에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취업의 이제 시민이 선생님께서. 네. 우리 갓기찬 선생님께서 자, 말로 많고 탈도 좀 많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난항을 좀 많이 겪어왔는데요. 드디어 매각이 됐어요. 그렇죠. 먼저 일단 어떤 기분이 실제로 이 매각이 왜 이루어진지 알기 위해서는 두산 인프라코의 현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이 한 7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작년이 7조 한 2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적자 8천억 정도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13년도에도 매출이 한 7조 7천억 정도를 기록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1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부채 비율을 좀 낮춰야 한다,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니즈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어쩔 수 없는 경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산 인프라코도 이제 주사업은 이제 굴삭기라든가 건설 장비 쪽이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이 공작기계 파트는 MBK 파트너스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경영 지표가 좀 올라가고 그 여력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건설 장비 쪽에 투자를 해서 인프라코가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도 당연히 이제 건설 경기하고 연결이 되죠. 두산은 그런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내렸다. MBK 파트너스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뭐 홈플러스도 그렇고요. 또 코에이도 그렇고요. 뭐 여러 다각화된 지금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는 큰 사모펀드입니다. 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 할 말이 있는 게 네. 제가 현재 두산 인프라코 관련 공모전을 사실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발명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홍쌤이랑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웬만하면 굴삭기 관련, 건설 관련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게 거의 핵심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구체적으로 생각을 공모전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생각했던 원래 아이템이 발전기를 원래 생각했었는데 네. 이제 건설 현장을 위주로 하라는 아이템을 지시를 받고 이제 포크레인을 하면 그게 비가 오면 잘 사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아이디어를 지금 기획만 하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 나왔네요. 네, 일단. 아이디어는 좀 이렇게 할 수 계속 있는. 생각하고 있는데 포기를 할까 고민. 포기하지 말아요. 지금 공모전에 어려워요. 대해서 약간 그 관련돼 네. 계신 분들한테 지금 약간 어필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약간? 간단히가 아니라 상당히 지금 어필.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공모전을 어떻게 하나 차지하게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너무 방송을 예리하셔가지고 사유화하는 지금. 약간 들켰습니다. 이번 건 죄송한데 이번 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넥센노트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뭐 인수 합병 절차들이 지금 네.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되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비롯한 관련 이제 주들이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물음표를 붙인 까닭은 네. 이게 좀 어쨌거나 애매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괜히 이제 그럼 투자를 해야겠다. 네. 하시면은 이제 저는 책임지지 않겠다. 네, 저는 절대 여러분들의 그 뭐랄까 본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네. 네. 그런 의도에서 예. 물음표를 하나 좀 아유, 달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가 일단 중요할 텐데요. 홍쌤께서 혹시 그 두산 인프라코어의 앞으로의 경쟁력 어떤지 좀.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겠죠. 이번 매각 때문에 부채 비율이 지난해 연말 기준 한 267%에서 이번 매각 때문에 한 200% 정도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여유를 찾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자회사에 두산 바켓이라는 또 건설 장비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조만간 기업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를 통해서 재무 구조를 좀 정상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해왔던 건설 장비 그리고 엔진 이 두 가지 산업에 집중해서 기업 발전을 도모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공작기계가 불황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독립을 한 두산 공작기계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이제 비전 선포가 있었는데요. 주 생산 품목이 이제 터닝 센터 그리고 머시닝 센터라는 공작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차 부품, 항공기 엔진,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집중해가지고 사업 투자를 해서 현재 이 세계 랭킹이 5위, 6위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켜서 탑 3까지 올라가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저는 좀 그런 게 궁금해요. 좀 공작 기업 자체가 무슨 학과를 원하는지. 아마 제가 아직 나이가 나이기 진짜 때문에 궁금하다. 돈 쪽으로 금전적으로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백수연 전담 기다려. 질문인데. 형이 물어봐줄게. 근데 그 기업 취직하려면 토익, 토플 같은 영어 성적 역시나 어학 점수는 폭파짓을 않네요. 그렇죠. 잘은 모르는데 그런
문과 계열 기업에 들어가려면 현실적인 질문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뭐 특별히 더 그러네요. 문과생들이 공부하는 게 지원할 네. 분야가 있는지. 있는 게 좀 궁금해요.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그 아무래도 생소한 기업이다 보니까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많이 궁금하죠.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오프닝 할 때 이제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나니까 약간 위축이 되더라고요. 저도 궁금한 건데 특히 선호하는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현대자동차에 지원할 때는 어려움을 안 겪어요. 왜? 내가 자동차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대학생들 그런 거 좋아서 어디 뭐 게시판도 들어가고 본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쓴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구직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동차도 모르는 거고 굴삭기도 모르는 거고 공작기계도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다 몰라요.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4차 산업혁명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기계 위주로 구조 위주로만 흘러가던 프로세스에 일렉트릭 기술들이 들어오니까 여기 인베디드가 소요되고 코딩이 소요되고 회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과목들 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도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작 기계를 모르니까 굴삭기를 타본 적이 없으니까 가야 되면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구직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해볼까요? 정 선생님이 방금 마지막에 이제 문과 학생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문과 학생들이 이제 이런 기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좀 궁금합니다. 별로 저는 이제 뭐 시참 말로 좀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과가 소리냐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차피 공작 기계를 팔기 위해 태어난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물론 이제 산업에 대한 관심도는 보이겠죠. 면접장 가서도 이야기하고 자소서에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주는 뭐냐면 결국에 B2B 기술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경험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공작 기계라는 건 아주 그냥 그 공사 현장, 다시 말해 그 제조 현장에만 최적화될 수 있는 스펙의 제품들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어찌 보면 고객들의 니즈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지표, 나는 뭐 강성을 중시한다, 나는 뭐 어떤 전도도를 더 중시한다. 각기 나의 클라이언트 고객들이 공사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 공작 기계가 한번 판매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왜? 생산 현장에서 그 기계를 활용하다 보면 또 수많은 애프터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도 이루어져야 돼요. 고객들과의 관계를 끌어갈 수 있는 실력이라든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력,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투자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실력, 이런 것들이 사실 영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과 학생들이 이런 기업들 정말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좀 확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런 관점으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수형도 질문 하나 해주세요. 저 오늘 약간 필이 옵니다. 어떤 필이죠? 고액 연봉의 냄새가 좀 납니다. 이 분야 왠지 그런 촉이 그런 기운이 좀 느껴지거든요. 네,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제 촉이 맞나요, 선생님? 여기가 원래 자동차 산업이 연봉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16년 3원급 평균 연봉치를 보니까 위아가 한 4,96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4,300 정도, 4,350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쪽 분야가 연봉이 좀 높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 자소서 준비 좀 하러 좀 가보려고. 같이 가요. 네. 네, 잘 연봉이 다녀오세요. 좋네요, 되게. 된다는 보장이 있지만 한희 학생 더 궁금한 거 좀 있나요? 저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어떤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면접에서 제가 어떤 지식을 올바르게 답변을 해서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렸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에서도 뭔가 기업의 어떠한 전공이나 이런 것을 면접에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답변을 준비하고 싶은데 정확히 어디서 준비하면 정보를 얻으면 도움이 될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 자주 나오는 모의 면접 질문을 찾는 게 제일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바보 같은 되게 행동.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력이 중요하죠. 아까 예. 산희 학생이 지금 공모전 도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면접장이 물어볼 거예요. 그거 아마 산희 씨는 전자전공인데 그럼 기계 설계적이고 해석적인 부분들은 기계과 학생들과 같이 했어요? 그때 CAD 툴은 어떤 거 썼어요? 그다음에 설계 진행할 때 기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그거에 대한 답변다는 것만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나의 과거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강점으로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면접장에서 받는 질문들은 다 똑같아요. 모든 질문 하나예요. 내가 왜 너를 뽑아야 되냐 그거예요. 그럼 산희 학생은 답변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나를 뽑아야 될 사인을 보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수치나 데이터 값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정리를 잘 해두면 그 사람을 나를 뽑아야 될 설득이 좀 부드럽게 이루어지겠죠. 그런 부분들 본인의 이력에 더 집중하고 과거 히스토리를 좀 객관화시켜서 머릿속에 정리해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기업의 채용도 궁금한데요. 문과와 이공계 채용 전형이 같나요? 전형 단계는 뭐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네. 직군들은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래서 지금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획, 경영 지원, 재경 여기는 이제 뭐 상경계 친구들의 기회가 더 많고요. 네. 영업은 정말 다양한 직군들 다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공대생도 쓸 수 있고 문과 쪽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들이 많이 지원하는 파트는 이제 품질 생산과 연구 개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여러분도 얼마 전에 뭐 여기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뭐 지금 공채 신입사원까지 희망퇴직을 받았다, 뭐 23살 여직원도 희망퇴직을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사실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채용이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 채용이 있었을 때는 뭐 R&D, 품질, 기획, 구매, 디자인, 사업 관리 여러 가지 직군의 채용이 있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백수영. 네, 두 기업의 이제 입사에 관한 부분 하나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현대는 계열사가 많잖아요. 네. 다양한 계열사 지원이 가능하다. 카더라. 그럼 몇 개나 지원을 해야 될까요? 아, 다 되는 겁니까? 다 써야죠. 다 써야 돼요. 실제로 다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열사들마다 내가 서류를 내고 거기서 만약에 붙으면 내가 나중에 인적성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현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근데 좀 좋기도 한데 또 자소서 쓰는 게 부담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하셔야겠죠. 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카드라도 한번 알아볼게요. 인적성에 관한 질문들이 항상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산은 인적성 시험이 가장 어렵다. 카더라. 사실인가요? 그 두산 인적성이 좀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천차도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은 주사위 문제가 나올 때 그 주사위 전개도를 줘요. 그래서 전개도를 준 다음에 이걸 전개도를 접어가지고 주사위를 만들 때 나올 수 없는 보기를 골라라. 이 정도 수준인데요. 현대자동차나 이쪽은 어떻게 나오냐면 주사위를 전개도를 하나 보여주고요. 전개도도 제대로 다 보여주지도 않아. 그 다음에 저 주사위를 하나 보여주고 앞면에 뭐가 보이는지 봐요. 그럼 이제 뒷면에 뭐가 있는지를 유추를 내가 해서 이게 몇 칸으로 우리 주사위 굴리듯이 앞으로 몇 칸 돌아갔고 옆으로 몇 칸 돌아가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왔냐. 요렇게 찾아야 돼요. 어렵게 사네. 지금 결국 또 특히 도식출이라든가 시각적 사고와 공간지각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은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추정컨대 아무래도 이제 기계 산업을 좀 하는 업계이다 보니까 도면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CAD2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각 능력을 좀 요구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른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 서류가 합격되게 되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사위가 공간지각 능력을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게 그럼요. 저는 왜 기업에서 주사위를 왜 주사위를 그런- 굴려서 이제 부루마비를 공간들 찬희 학생 근데 이번 아니, 근데- 근무자는 탈락일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그러게요. 아니, 보통 여자들이 좀 공간각 능력이 떨어진다고 늘 들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여자들이 좀 불리하겠네요, 인적성에서. 근데 제 주변엔 굉장히 많아요. 공강 지각 능력을 보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잘 다니거니 길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본인은 좀 죄송해요, 알겠나요? 제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까지 현대 위아와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기업 중 어떤 기업의 학생들의 취향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두산 인프라코어 바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야. 절대로 제가 이제 뭐 연관이 있는 학생이라서가 아니라 네. 두산하면 인프라코어라는 말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회사 분위기가 약간은 침체될 수 있는데 네. 뭐 회사는 언제든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그렇죠. 것처럼 네.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네, 공모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은 아니죠? 네. 절대 사실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수영은요? 제가 아까 농담처럼 이거 좀 파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업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나선 현대 위아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스마트 팩토리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우리 신의 한수 홍쌤의 팁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는 구직자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르바이트를 하나 할 때도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서 내가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이력을 만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일을 하면 영업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고객 응대할 수 있는 응대력으로 어필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런 산업을 생각한다고 하면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또 공장에서 직접 이런 공작 기계를 한번 다뤄보고 거기 있는 작업자들과 같이 협업을 해보고 여러 세대 계층들과 소통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 공정도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야. 반복적으로 일하는 공장은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기업이 돈을 버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비용을 세이브하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매출보다도. 그러면 이제 혁신 활동들이 이루어지겠죠. 하다못해 그 공사 현장에서 지그 하나가 바뀌고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판 하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간접적 경험이 내가 이 산업을 두드리게 된 계기다라는 접근은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고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좀 아르바이트 할 때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약간이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